네, 오늘 저는 이제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웹 서버랑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웹 서버의 대표적인 엔진엑스, 이 친구가 와스 대표적인 톰캣입니다. 자, 여러분, 웹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웹을 이용한다는 것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의 내부 구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 보통 서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가 느리다, 혹은 이제 서버가 터졌다 등의 그런 끔찍한 표현 자주 사용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에 우리가 주소를 입력 혹은 뭐 그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에 대응하는 서버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와서 우리에게 웹페이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무언가를 요청하고 누구는 요청한 것을 반환하는 웹의 동작 방식을 보고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냥 멋있는 말로. 이제 우리는 결국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무언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편의상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과 브라우저를 앞에서 하나로 묶어서 클라이언트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살짝 덧붙이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누구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한 한쪽은 다 클라이언트예요. 서버가 만약 다른 서버에 요청한다. 그래도 그럼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받아오느냐 하는 게 HTML, 이제 이미지, 파일, 제이슨 등이고 어떻게 받아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HTTP라고 합니다. 자, HTTP가 뭐냐?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다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요청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처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서버가 어떤 형식의 요청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요청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손님과 점원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서로 모르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확한 약속을 멋있는 말로 우리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요청, 응답 이렇게로 이루어진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HTTP 안에는 이제 미리 정의된 다양한 데이터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헤더나 이제 뭐 바디, 그 헤더 안에서도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요청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서버도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해석을 합니다. 응답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의 정체를 조금 드러내 볼까 합니다. 클라이언트로서 계속 요청을 보내고 있는 이 추상적인 서버라는 것의 정체를 좀 살펴보면 요구사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형적인 서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DB, WAS, 웹서버 얘네들이 있죠. 이제 이제 우리 우선 서버란 결국 하나 혹은 다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HTTP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해서 다시 제공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 세 개의 친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요거 WA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D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조금 설명하기 전에 리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리소스는 이제 뭘 주고받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 화면으로 보는 웹페이지는 보통 HTML 플러스 이제 CSS랑 자바스크립트 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화면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회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화면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내용, 뭐 로고, 뭐 그런 것들 사용자의 요청에 상관없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보든 똑같은 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정적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정적 리소스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사이트에 회사 뉴스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뉴스가 추가될 때마다 그 HTML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마치 메뉴판을 이제 다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뭐 다시 프린트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주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하는 좀 복잡한 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고 이를 HTML로 필요할 때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동적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설명을 위해서 서버를 식당에 좀 비유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그 카페에서 알바한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브런치 카페처럼 생각을 해봤어요. 해당 식당은 이미 포장되어 있어서 당장 드릴 수 있는 그랩앤고라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가 필요한 메뉴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조리에 쓰이는 재료를 저장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각각 이제 HTML 이미지 같은 정적 리소스, 그리고 요리가 아직 안 된 동적 리소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웹 서버란 이제 HTTP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버로 정적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싱, 당장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을 하지만 주로 HTTP 요청을 받고 정적 리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서버의 대표적인 예로는 엔진엑스와 아파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는 앞서 나온 웹서버의 기능을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큰 차이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웹서버와 마찬가지로 HTTP 기반으로 동작을 하며 정적 리소스 또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 요거를 요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을 합니다. 와스는 동적 HTML을 생성할 수 있으며 HTTP API, REST API 등을 지원합니다. 서블렛, JSP, 스프링 MVC 같은 것들이 와스에서 동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와스로 이제 톰캣과 제티, 언더토 등이 있습니다. 이제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용어와 경계는 사실 조금 모호합니다. 웹서버도 프로그램 실행을 할 수 있고, 와스도 웹서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 집중적으로 개발된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앞선 예로 설명을 해보자면,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응대와 상품 제공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바쁘면은 요리시킬 수 있겠죠? 효율적이진 않을 겁니다. 와스는 요리까지 할 수 있는 매니저 혹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와스와 DB만으로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와스와 DB만 있다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와스는 정적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 로직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스의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 DB를 조회해서 필요한 HTML을 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와스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하는 안쓰러운 상황이 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서버 과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이 두 가지에 합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둘째로 요거를 좀 비싸다라고 표현을 해요. 비싼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정적 리소스 제공 때문에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정적 리소스 제공은 동적 리소스를 지지고 볶고 하는 일보다 훨씬 가벼운 작업입니다. 요거를 봤을 때도 그냥 앞에 있는 거 갖다 주는 거랑 이제 뭐 만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정적 리소스는 위치를 찾아서 반환하면 그만이지만 동적 리소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도 찾아와서 가공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따라 엣지 케이스 등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정적 리소스 서빙 때문에 늦춰지면 전체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셋째, 와스 장애 시 아무것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얘 쓰러져 버리면은 이제 그냥 사원님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단일 장애점이라고도 하는데, 와스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설계 및 구현을 하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고 때문에 장애가 나기 쉽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역할을 가진 와스의 장애가 서비스 전체의 장애로 전파가 됩니다. HTML을 반환할 수 없으니까 유저는 오류가 났다는 화면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졌는데 문 닫는다는 표시를 안 해주면은 이제 손님이 계속 가서 계속 줄 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이제 웹 서버가 여기 있죠? 카운터에 알바생을 좀 한 명 구했습니다. 정적 리소스 처리를 하고 그러다 동적인 로직이 필요한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웹 서버가 이를 와스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요청을 와스가 처리해서 웹 서버로 반환을 하고 그걸 다시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와스가 서비스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웹서버와 와스가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또한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정적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이제 HTML이나 이미지 같은 거, 요게 많이 팔린다. 하면 웹 서버를 늘리면 됩니다. 이제 요구에 맞춰서 증가시킬 수 있고,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가 많이 요구가 되면 이제 와스를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리소스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적 리소스만 제공하는 웹서버는 잘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정해진 기능만 동작하기 때문에. 반면 힘든 일을 하는 와스는 잘 죽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뭐 서버를 올리려고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건데, 뭐 거의 개복치 수준이에요. 그냥 툭 하면 죽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어요. 이제 와스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서버와 와스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와스에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오류 화면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웹서버 와스 소개를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려봤습니다. 이제 해당 글에서는 네트워크나 HTTP 등에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마 웹서버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서 혹시 잘못된 정보나 피드백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